네, 반갑습니다. 11월 13일자 월요일 범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장이 꺾였어요. 네, 오늘도 시장이 꺾였고 거의 지금 5거래일째 하락이거든요. 5거래일째 이렇게 또 연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우리 이제 폭락장 좀 넘어와서 지나왔는데 이게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도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섹터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반도체가 좀 이끌어준 부분들이 좀 오늘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보통은 우리 증시를 좀 살리는 편인데,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한미반도체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섹터 수급이 눌렸어요. 흔들렸는데 아니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났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따라갈 정도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만큼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쪽에 있는 재료에서 차지하는 그런 수급 비중이 워낙 또 높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죠. 기준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결국에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다시 갈 것인가의 여부예요. 다시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길게 끌어갈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정말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의 하한가를 갈 정도면은 얼마나 실적에 이제 그죠, 실망을 했으면 그런 투자 심리들이 나올까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미반도체 플러스 HBM 관련주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당장 우상향 시작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CPI 앞두고 있죠. CPI 전까지 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명분을 삼아서 조정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CPI 나오고 나서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4분기 실적을 향해서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에 반도체는 다시 갈 거예요. 네, 저는 관점에 대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다시금의 신고가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오늘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자, 개인이 130만 주에 대한 매수를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받았어요. 받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기관 흐름을 볼게요. 자, 기관 보시게 되면은 연기금과 보험은 그대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금투랑 이제 투신이 지금 중점적으로 나갔죠. 자, 근데 이 보시게 되면은 자, 한미반도체 8% 올랐을 때 이때 외인과 기관의 매수를 올렸어요. 7% 올릴 때 외인이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상승했을 때 보면은 8% 올릴 때 외인과 기관이 끌었어요. 자, 그 전에도 18% 급등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 공통점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7% 빠질 때 외국인이 빠졌죠. 그죠? 또 보게 되면은 자, 이 7% 빠질 때 또 외국인이 빠졌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까지 해서 12.82%라는 마이너스 나왔고 장중에 14%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많이 반등점이 나왔을 때 그대로 올린 섹터는 거의 반도체가 유일해요. 그죠? 반도체가 유일하고, 자, 반도체가 유일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섹터들보다 먼저 선취관점으로, 먼저 수급을 가져갔습니다, 최근까지. 그것도 상승 수급이 강하게 가져왔어요.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13만원을 돌파하다 보니까, 거기 맞물려서, 거기 이제 반도체 기사들도 업황은 바닥이 확실하고, HBM 관련해서도 하이닉스 쪽, 특히 삼성전자가 내년 1월부터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이 다 맞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와 기사는 지금 더할 나위 없습니다. 금상첨화예요,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지난주까지 금요일 흐름 보시게 되면은 자, 뭐예요, 이 종목? 다시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자, 주봉 보시고, 월봉 보시고, 자, 연봉 볼게요. 이 종목이 태어난 이래로 가장 높은 주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67,900원이 닿았고요. 자, 장이 눌릴 때 이런 음봉 자리들도 많이 나왔어요. 네, 길게도 나왔고. 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장이 안 좋은가 함께, 네, 지수 하락과 함께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수급 조정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서 두 차례,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음봉 자리.
많이 나왔어요. 네, 9%까지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좀 상승분을 가져왔거든요. 한 차례 13%, 두 차례 10%. 여기서 신고가, 52주 신고가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썼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다? 자, 그럼 여기 갭을 다시 찾아올 거 아니에요.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하거나 반도체가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되면은. 자, 이미 지금 역사상 신고가가 돌파되었고,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은 그 위에 있는 매물이 없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가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에 한미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볼게요. 자, 도대체 어떻게 실적이 나왔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종목들이 빠질 수 있을까예요. 있을까인데, 자, 보세요. 자, 올해 3분기 매출이 311억 9,900만 원, 영업이 29억 300만 원. 자,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60%랑 90% 정도 감소했죠. 당기순이익도 60% 줄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주가가 이제 시간의 하한가로 내렸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가지고 주식을 우리가 못한다?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미국 시장이라면 이해할 것 같아요.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왔다? 애플 실력이 안 나왔다? 증시 자체가 꺾여요. 오케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적 쇼크가 와도, 실적이 호황을 해도 주가에 모든 종목이 그렇게 다 반영되지 않는 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는 다르게 봐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어닝 쇼크던 그리고 부진한 실적에 대한 이유 자체가, 아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이 반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몇 년 동안, 거의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업계가 그대로 하한가 쪽, 네, 뭐 지수로 표현하면 하한가로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방으로 계속 다운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나와서 극심했고, 중국 봉쇄까지 해서 정말 못 살 정도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삼성에도 마찬가지 반도체 감산의 결정이 시작했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TSMC라던가 ASML이라던가 관련돼서 결국에는 다시금의 지금 수요 공급 과정을, 조정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결국엔 가격 맞춰왔고, 그러면서 HBM이 이제 또 굉장히 뭐랄까요. 네, 그런 신성처럼 떠오르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반도체는 4에서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그대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부침이 많았던 이런 반도체라면은 이게 과연 실적이 그대 동안 계속해서 정상화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이 지금 반도체 실적을 보자는 거죠. 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기대하기보다는 자본 잠식 이런 거는 이미 떠났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심리적인 회복과 함께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반등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하나하나 종목에 있어서의 그런 심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가에. 자, 그런데 이제는 반등을 했고 바닥이 찍혔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걸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최근에 시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되고 이제 막 시작한 시장이다. 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과대 낙폭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일 당장 간다, 내린다 필요 없습니다. 크게 상관없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크게 러프하게 본다면은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지금 물결 치는 걸 보기보다는 저 멀리 있는 수평선 너머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타이밍이죠. 아니 근데 들고 있어도 지금 종가 자리가 오늘 뭐예요? 종가가 57,800원? 자, 그거 볼게요. 자, 한 이 정도 부근인데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57,800원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부근에서 내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신고가 위에 매물이 없고, 자, 그리고 반도체는 결국에는 업황을 바닥을 찍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반도체 종목들 자체들이 4분기부터 정말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다 를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불안할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미반도체 방향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홀딩 전략 그대로 갖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 자체를 여기 있는 역사상 신고가 67,900원 이상으로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말을 대비하시면요.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어떤 명성을 얻어왔어요. 어떤 지금 수급들을 가져왔어요. 이 단 하나의 그 쇼크 문제로 인해서 이 종목이 꺾인다? 그것도 이상하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는 우방의 관점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하나를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의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자, 또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직전 자리가 온 반도체 대표 수급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